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의 발자취. 우리는 이 다양한 문화재를 통해 과거 수백, 수천 년의 시간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문화유산, 문화재는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걸까요? 이 내장문화재라는 것은 땅속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땅속에 있는 문화재가 잘 노출되지는 않는데 최근에 들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은 평범한 우리 이웃들입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면서 보니까 뭐 밭 가운데 뭐 큰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 현장에 나와서 작업을 끝내고 보니까 좀 이상한 돌이 있어서 내려가서 확인해서 보니까 여기서 발견했어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 이곳에 문화재를 발견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신라 화랑정신 체험마을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규대 씨. 마을의 업무가 끝이 나면 바로 새로운 업무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논둑을 다 태운 자리 있잖아요. 네. 시커멓게. 이게 다 태운 자리야 이게. 말리러 다니는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네. 산에 불 납니다. 네. 지역을 순찰하며 산불 감시 일을 하는 한규대 씨.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을 피우는 곳은 없는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밭 한쪽 구석에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커다란 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찬찬히 돌을 살펴봤고 한눈에 범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2018년 발견 당시의 모습입니다. 버려지듯 놓여있던 사각형의 돌. 이 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감정 결과 통일신라 시대 혹은 고려 시대 초에 만들어진 탑신석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석탑의 몸체를 이루는 돌을 가리켜 탑신석이라고 합니다. 이 우연한 발견은 한규대 씨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아무 데나 다니면서 그냥 다닐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보고 다니자. 그래 이제 관심을 갖게 됐지 자꾸만. 그런 게 내 이제 생활이 좀 달라졌다고 할까? 좀 세심하게 뭐든지 좀 살피자. 행운이죠. 행운이고 뭐 어떤 무슨 내가 전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완전 행운이야, 행운. 옥계석이라 불리는 이 문화재 역시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석등의 옥계석, 지붕돌로 판단할 수가 있었고 발견 지역에서 약 한 300m 이격된 곳에 경주 나원리 사지라고 하는 절터가 있습니다. 그 절터에서 아마 유실되어 가지고 발견 장소까지 이동되지 않았나 그렇게. 옥계석은 석탑이나 석등 위에 지붕처럼 덮는 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옥계석은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 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2016년 11월 14일 나원리 옥계석을 발견한 이홍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비 장애가 발생해서 현장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작업을 끝내고 다리 위까지 오게 됐는데 관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저기 관로가 있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돌이 있어서 내려가서 확인해서 보니까 그때 이제 옥계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날 큰 비가 내린 후 빗물에 토사가 쓸려 내려갔고 숲을 속에 묻혀있던 관로가 훤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 관로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PVC 관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죠.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는 요 위에 여기 지금 파져 있는데 요 부위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보니까 대충 이제 윤곽이 보이더라고요. 2016년 발견 당시 모습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의 유산을 우연히 마주하게 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재라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발견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주를 흐르는 형산강도 문화재 발견지입니다. 그때 좀 어두워서 잘 못 봐서 다음 날 더 가서 주변 찾아봤어요. 근데 석기 같은 거랑 토자기 같은 거 좀 나왔어서 그거 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 발견한 문화재는 통일신라 시대 토기와 기와편이었습니다. 나오코 씨는 유학 중 만난 한국인과 결혼해 이곳 경주에 보금자리를 꾸몄는데요. 남편 반려견과 함께 종종 이용했던 산책로 형산강변.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평소처럼 가족이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견했어요. 먼저 발견한 사람은 남편이었다는데요. 남편이 이거 버리고 이렇게 너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숲기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숲기가 여기 어떻게 있어? 라고 했는데 진짜 숲기 같은데 네, 더 찾았어요. 그때 봤을 때 좀 그냥 돌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진짜 좀 특이한데? 그러게. 일본에서 나고 자라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험은 한국 경주에서 처음이었답니다. 놀랐어요. 일본은 그런 데 없어요. 뭐 이미 다 해서 그런 게 없어서 아직까지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매장 문화재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견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고했어요. 시청에 전화했어요. 그 경주시에다 전화를 했죠. 시문화재과. 이거는 문화재 같다. 이렇게 해서 경주시청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문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발견한 즉시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라는 것은 7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면 되고 문화재를 발견하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90일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관 관리하고 가치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신고된 문화재는 현장 조사를 하고 감정, 연구 후 보존되는데요. 경주 지역 문화재에 대한 학술 조사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현재도 다양한 문화재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섬세하고 매우 과학적인 작업인데요. 문화재 상태 조사나 제작 기법 연구는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을 활용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를 들여다보고 원형에 가깝게 구현하게 됩니다. 최신 상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측 여기 이쪽 편에 이런 투공 흔적이 보이네요. 아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됐는데 감정, 연구를 마친 문화재는 수장고에 보관되는데 이때 역시 온도와 습도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신고 발견된 문화재는 100여 건.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발견된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 소중한 문화재가 전시돼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발굴했던 유물들을 다 깨진 한편들이지만 그걸 하나하나 접합해가지고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차원에서 박물관하고의 어떤 조금 차별성을 줄 수 있었고 명품은 아니지만 실제 당시에 사용했던 유물들이라는 점에서 물건들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중에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발견돼 역사를 바꾼 문화재가 있습니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로 이 화강암 비석에는 총 203글자가 빼곡하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비석 중에 신라시대 비석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비석이고 그 내용은 이 신라 중심부, 이 경주 지역에서 신라 외곽에 있는 그 포항 흥해 지역에 있는 두 집단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다음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이 싸우지 말라라고 교시를 내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귀중한 문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이 된 걸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를 발견한 김헌도 씨입니다. 아, 여기가 비석 발견지입니다. 이 비석이 발견된 건 10년 전. 도로 개설 공사가 한창이었을 당시 버려진 돌무더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돌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평평했습니다. 평평해서 이거 집에 갖다 써야 되겠다. 화분같이 되면 좋겠다. 수돗물 틀어갖고 호수 연결해갖고 그 빗자루 씻는 중에 글씨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엇인가? 이거 예술하지 않구나. 이 같은 사실은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됐고 김헌도 씨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포항 냉수리 신라비보다 2년이나 앞서 조성된 것이 밝혀지며 역사의 기록을 새로이 쓰게 됐죠. 문화재라는 것이 쉽게 이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행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벅차겠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집에서 화분 밭집대로 살려고 가져온 이 돌 하나가 국보가 되었다. 참 기분이 좋았었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자부심 생기는 그런 기분.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는 발길 닿는 모든 곳이 박물관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그중 발굴 작업이 한창인 월성지구입니다. 월성은 신라시대 왕궁으로 일제강점기 처음 발굴 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술적으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두 발굴 모두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 보호를 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 오산을 이어주는 용인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 현장. 공사를 앞두고 지표 조사를 통해 대규모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저희 현장은 주로 청동기 시대, 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던 마을들이고요. 발굴을 통해 당시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사냥할 때 쓰는 화살 촉입니다. 마제석 촉이라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불난집. 거뭇거뭇 이렇게 목탄들이 보입니다. 숯들이. 이게 불이 났다라는 흔적들이고 벽도 보시면 빨갛게 익어 있습니다. 3,000년 전 과거가 깨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알갱이들이 쭉 있잖아요. 수수? 조 내지는? 공사를 앞두고 있는 현장. 발굴된 후 문화재와 유적지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이 집의 구조를 밝히고요. 나중에는 해체나 절개까지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사진 도면 작업이, 그다음에 기록 작업이 끝나면 유물들은 저희가 일단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행정 처리가 끝나면 박물관으로, 주로 각 지역 국가박물관으로, 국립박물관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아직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공백을 메워주는 문화재. 이 위대한 문화재가 드러나는 순간은 의외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발견이 위대한 가치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건 우리의 관심이겠죠.